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파입니다. 어제 서울과 경기권 분양단지가 상당한 선전을 하는 바람에 다시 분양시장이 들썩거리는 분위기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원포인트 분양, 어쨌거나 특별한 케이스였다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가 고착이 돼서 주변 시세보다 밉지 않은 가격대로 나왔다는 거. 아마 이런 케이스는 이후로 단 한 건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엄청난 고분양가 시대는 그렇게 빳빳하게 고개를 쳐든 채 쉽사리 숙이려 들지 않을 겁니다. 목에 기부수가 쉽게 풀리겠나. 가뜩이나 건설 원가 올라서 아우성인데 건설사 입장에선 아마 생사를 걸고 가격 따지기에 들어갈 거라서 애꿎은 수분양자만 희생양 될 가능성 높은 때입니다. 어차피 매매시장에서 구축 아파트들 증권사 보험사도 경고를 날리고 있죠. 최대 50%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보고서. 이게 금융권 찌라시 수준의 데이터가 아니라 국내 굵직한 기업에서 직접 실사로 조사를 해서 분석한 데이터로 아파트 가격이 떡락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날린 건데요. 이게 무서운 건 금융권에선 대출 내주고 원금이자 따박따박 내면 그렇게 마련한 집값이 착하게 올라줄 거라고 응원해주면서 치열업, 밀어주는 분위기, 요지부동, 하트 뿅뿅 날리면서 밀어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고금리 견디지 못해서 원금이자 상환 불가라는 빨간불 뜨면 기한이익 상실, 그 기준에서부터 태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집값이 30-40% 폭락한 미국에서 수천만 명이 그렇게 알뜰살뜰 살았던 집에서 죄다 쫓겨났었죠. 금융은 절대 관용이라는 게 없어. 지금 상생금융이라는 표를 걸고 영업하는 것 자체가 은행이 보여주는 코미디예요, 코미디. 아니, 신용이 낮은 고객에게 은행이 퍼줄 게 더 이상 뭐 있겠어. 뭐 은행이 자선 사업하는 데입니까? 빈대도 낯짝이 있지 자기 돈 빌려 쓴다고 가지고 가서 이걸 갚지를 못하네. 이런 와중에 상생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만약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는 개인 디폴트 터지게 되면 모기지 담보 비율 향후 하락분까지 쳐서 좁쌀 만한 틈도 없을 만큼 집에 대한 담보가치 따박따박 계산해서 바로 청산에 들어가려 할 겁니다. 집에 대한 상환장 날아드는 거 순간입니다. 그것도 기한이 1년이면 좋게 한 달 안에 몇 억을 상환하라는 압박을 주는데 이렇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냥 깡통 돼버린 집 붙잡지도 못하고 거리로 쫓겨나는 거죠. 이런 일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거. 대출을 5억 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 샀어. 근데 연말부터 폭락하기 시작해서 5억이 되어버리네. 그러면 당장 은행이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담보로 잡아놓은 아파트 가치가 무너지는데 빨리 빌려준 돈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떨어진 기준으로 집값 담보를 잡기 때문에 더욱 집의 가치를 낮게 잡아채고 2-3억을 한 달 안에 상환하라는 통보가 오게 됩니다. 한 달 안에 이 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 왜 대출 받았겠어요? 발등에 불 떨어지고 그때부터 집을 급급매로 내놓기 시작하지만 완전 시세가 누더기 된 집 팔려고 아우성 여기저기서 날 텐데 누가 그 집 선뜻 사주려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집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MZ세대들이 잘 몰라. 얼마나 집값 하락이 무서운지, 그리고 얼마나 이 부채가 공포스러운 건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빚으로 메꾸고 있는 지금 집값 시세가 허울 좋은 허수아비 같은 건지 전혀 체감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정말 상반기 공전의 히트를 쳤던 서울 아파트들, 그들의 기대만큼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치고 올라갔을까요? 그렇게 치열한 경쟁률만큼 뜨거운 철판구이 같은 집값 행진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건 지금 시세만 봐도 딱 답이 나오죠.
현재 서울 집값 추세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지표는 소폭으로 상승세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실거래 현장에서는 분명히 집값 자체가 완전히 꺾였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분양 당시에 그렇게 가졌던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이라는 경쟁력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괜시리 자금 무리하게 끌어쓰다가 불화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냥 초과상감 다 타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온갖 부동산 규제 해제 완화로 인해서 거의 사업 자체가 병맛이 됐다가 가까스로 살아났던 곳, 바로 둔촌주공 아파트. 어느 정도 상반기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이어지다가 뚝 끊겨버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추가 분담금. 집값이 5억인데 분담금도 5억 원이라면 할 말 다 했죠. 그만큼 재건축 로또 시대는 끝이 났다고 보는데요. 둔촌주공이 지금 조합원 추가 분담금 1억 2천 정도로 추산이 되고, 그리고 조합원 간에도 1억 7천 차이가 나는 것도 있을 정도고요. 그러니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건설사와의 문제, 추가 공사 비용 1조 1,300억 중에 부동산원이 1,600억만 검증을 해주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라는 애매한 결과가 나와서 지금 1조가 넘는 추가 공사 비용이 향후 고스란히 조합원들 부담으로 돌아갈 위기로 번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재건축 과정에서는 비용 문제가 거의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가로막고 있고, 실제 분양권 거래도 집값 하락세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태. 지난달 10월에 거래된 분양권 18억 수준이었습니다. 당초 22억 고점을 찍었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고점 대비 4억까지 내려오게 됐죠. 최근 19억 선 거래도 나왔다 하는데 이것도 원포인트 거래죠. 물론 분양가 대비 분양권은 5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추세로 볼 때 지금 강동구 집값이 하락 추세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는 쉽게 분양가와 10억 이상의 차이를 벌이게 되는데 반대로 그 격차가 줄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실거주 의무도 전혀 해결이 안 돼요. 갈수록 오리무중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둔촌주공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문 휘경 뉴타운의 포문을 열었던 휘경자의 디센시아 35평 9억 6천의 분양가를 내놨습니다. 당시 철길 아파트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양가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고분양가 논란 엄청 많았죠.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37대 1의 경쟁률을 찍었어요. 이거 굉장했습니다. 굉장한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조금은 경쟁률이 겉으로 보기엔 처지긴 했지만 그래도 완판이 됐어요. 그러나 분양가를 10억 가까이 내놓은 것 치고는 이렇게 경쟁률이 좋았던 건 이후 시세 차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이거 갈수록 주변 집값 상황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휘경자의 분양권 거래 8월에 나오고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5구제곱이 최고가 9억을 찍었었는데 실제 5구제곱 분양가는 7억 7천 정도 됐죠. 1억 3천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합원 분양가라면 갭은 있습니다만 이게 이후 분양권 거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권도 이 정도 가격선에서 거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시세 차익은 거의 쌤쌤일 정도. 그 정도로 주변 시세라는 집값 궤적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구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분양가들 보세요. 이미 향후 5년, 10년 정도의 상승분 그대로 녹여서 나오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라는 건 기대하기 좀 어렵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특히 1주택자들 위주로 수요에 불이 붙은 거, 이게 반등이다 신고가다 라면서 상반기 분위기를 띄우고, 특히 서울 신축은 내가 분양가로 낸 돈보다 2배 정도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버리지 못했던 신념 때문에 과열 양상으로 갔었던 거죠. 그러나 실제로 현실은 집값이 그리 탄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분양권 거래에서 예전처럼 미친 듯한 시세 차익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이거 본전치기나 마이너스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휘경자의 바로 뒤를 이어서 분양한 롯데캐슬 이스트폴, 여기 지금 서울에서 평범하게 나오는 분양가 14억의 시대를 활짝 열어 젖힌 곳이죠. 84제곱이 13억 9천 선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당시 경쟁률은 정말 고분양가로 뽑았어도 78대 1을 찍었고요. 주변 시세를 보시면 자양동 레미안 파크 스위트 14억 2천에 거래가 돼서 하락세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액면으로 따지면 분양가와도 별 차이가 안 나요. 확장비, 옵션비, 세금까지 더하면 분양가가 더 무게중심이 나가겠죠. 이렇게 점점 하반기로 들어올수록 분양권 프리미엄 자취를 감추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서울 집값의 현주소입니다. 분양권 거래는 매매 시장의 선제 지표인데 향후 서울 집값 자체가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돌아설 기미가 보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낙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분양했던 레미안 라그란데 84제곱 10억 9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경쟁률도 60대 1로 어마무시했고요. 조합원 분양권 거래를 보면 11억 5천에 거래가 됐죠. 당연히 조합원은 프리미엄 가져갔겠지만 일반 분양권은 액면가 이후 이 기준점으로 거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 뭐 거의 1억 5천 정도 수준의 격차밖에 안 난다는 액면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주변 시세도 30평대가 10억대로 깔려 있어서 서울 신축이 뿜어대던 시세 존재감은 이미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양권 거래 시장이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판입니다. 근데 구축 아파트가 반등과 상승의 궤적을 다시 이어갈 거라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대출을 기절할 정도로 땡겨서 분양가 대비 엄청난 프리미엄. 이제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 아파트라는 담보 가치는 실제로 빚으로 쌓아놓은 모래성이라서 이 자산이 연말로 가면서 대폭락으로 갈 수도 있는 빨간불이 딱 켜진 상태입니다. 서울과 인접해 있는 경기권 아파트를 보세요. 아주 뚜렷한 하락세 보이고 있어요. 이번 주 들어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떨어지는 낙폭 보세요. 완전히 그냥 밑으로 내리찍는 나이아가라 폭포. 육중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4억 이상 하락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죠. 인천 역시 40% 이상을 이제 뚫고 있어요.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 40% 이상.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특히 송도는 투기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치고 빠지는 세력들이 많죠. 냄새를 굉장히 잘 맡아요. 예. 이쯤에서 우리가 빠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집값 하락 추이는 분양권 시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구축 시장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린 지 오래란 얘기예요. 더욱이 경기 침체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어서 부동산 집값은 연말로 갈수록 나락줍기도 가능할 만큼의 폭락 양상으로도 전개가 될 수 있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불꽃놀이 터트리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셀프로 만족하게 놔둬야죠. 실제로 가처분 소득이 이렇게 줄어가는 상황에서 빚을 얻어가지고 개인 자산을 늘려나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거 완전 좀비 모드예요, 좀비 모드. 그냥 내 집은 끝까지 살아날 거라는 정말 근거 없는 믿음. 그냥 시즌 오프해야 될 시점인데도 말이죠. 탈출해야 될 시점인데도 말이죠.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둘 거라는 이 기대감. 결국은 마이너스 P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일주일 단위로 부동산 시장이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는 것 같죠? 그만큼 변화무쌍합니다. 정말 우리 눈을 의심할 정도의 상상 이상의 일들이 터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건데 상반기 규제 해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이런 현상들은 반짝 반딧불 같은 신호였고요. 그렇게 터뜨린 샴페인이 자칫 폭탄을 터뜨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신호가 온 사방 둘러싸고 있는 요즘입니다. 신발끈 단단히 묶어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